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소자를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PN 접합 다이오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짚은 다음에 이번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 했죠? 맞아요. 순수한 반도체에 대해 썼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좀 양이 많았었는데, 자, 순수한 반도체. 그래서 14족 원소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우리 순수한 반도체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규소와 저마늄이 있었죠. 왜 14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즉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자들로 만든 물체가 반도체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걸 했어요? 바로 도핑을 했죠. 도핑이 뭐예요? 불순물을 섞어서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럼 어떠한 불순물을 섞었죠? 바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자 또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자들을 섞었어요. 각각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자를 섞는 걸 우리는 N형 반도체, 정확히 말하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자를 섞어서 만든 반도체를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분의 전자가 있었죠.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자를 섞어서 만든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가 있어? 여분의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자가 하나 부족한 바로 양공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하나는 여분의 전자가 있고 하나는 양공이 있고, 이러한 걸 어디서도 추측할 수 있다고? 바로 그 이름 그 자체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고. 뭔가 전자가 남네 네거티브 해서 N형 반도체, 양공이 있네 포지티브 해서 P형 반도체, 이렇게 갔어. 그래서 여기서 끝이냐? 하나를 더 봤죠. 바로 뭐였어? 각 반도체의 주요 전하 운반체를 봤어요. N형 반도체의 경우는 주요 전하 운반체가 뭐였어요? 양공보다 전자가 더 많았죠.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의 개수보다 많죠. 그래서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체였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전자의 개수가 양공의 개수보다 많죠. 네, 양공도 전하 운반체긴 해요. N형 반도체에서도. 하지만 주요 전하 운반체는 전자다. 두 번째, P형 반도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였죠. N형 반도체와 반대로. 그래서 P형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보면 전도띠에 전자가 있지만 원자가띠에 양공이 훨씬 많다 보니 어떻게 됐죠?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가 됐다. 물론 P형 반도체도 전자가 전하 운반체이긴 해요. 하지만 양공이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번 시간 강의 PN 접합 다이오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0쪽이고요. 우리 학습지는 7쪽부터 시작입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 과연 뭘까? 근데 그 이름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P가 뭘까요? 그쵸? 바로 P형 반도체입니다. N은 뭘까요? 네, N형 반도체겠죠? 즉 PN 접합 다이오드란 뭐냐?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거다. 접합하여 양 끝에 전극을 붙인 반도체 소자, 이를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한다.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징은 뭘까? 전류를 무엇으로만 흐르게 한다? 바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아니,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까?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말은 어찌 되었든 전원이 연결돼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아까 말했던 그 특징,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전원의 연결 방법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순방향 바이어스입니다. 순방향 전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순방향 바이어스는 우리 교과서에 써 있는 표현이고요. 순방향 전압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둘은 같은 말입니다. 이 순방향 바이어스, P형 반도체에 어떤 전원을, N형 반도체에 어떤 전원을 연결한 경우냐?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원을,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한 경우이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 P형 반도체부터 볼게요. 2번 동그라미. P형 반도체 전자가 전원의 무슨 극 쪽으로 이동할까? 무슨 극 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전자는 어디로 끌릴까? 플러스 극으로 끌리겠죠? 전원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무엇이 계속 생길까? 야, 위에 그림 봐봐. 여기 전자가 있어.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네. 여기 위에 플러스 극. 왜?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끌릴 테니까.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떠나. 그럼 무엇이 계속 생겨날까요? 양공이 계속 생겨나겠죠? 전자가 떠나니까 전자의 빈자리인 양공이 계속 생긴다. 근데 지난 시간 뭐라고 했어? 이 양공은 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 그 말은 뭐야? 양공은 전자랑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양공을 마치 양공의 움직임, 양공의 흐름을 마치 뭐로 봐도 된다고 했어? 학습지 이쪽에서 전류처럼 취급하면 보다 편리하다 했지? 그치? 그럼 전류를 생각해봐. 전류는 여기서 플러스를 쓸 게 아니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있어봐. 얘가 플러스 극, 얘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이와 반대로 뭐가 이렇게 움직여? 전류랑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거 봐봐. 전자가 딱 바로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전자가 플러스 극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그 반대로 양공이 움직이고 있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럼 첫 번째 점. 양공은 무슨 형 반도체와 무슨 극 쪽으로 이동한다? N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의 움직임으로 인해 무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 자, 전자의 움직임으로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했지? 실제로는 무엇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 양공은 스스로 움직이진 않는다. 하지만 전자들이 움직임으로써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양공의 움직임도 따진다고. 왜? 양공의 움직임을 뭐로 보면 편하니까? 전류의 흐름과 같다고 보면 편하니까. 왜?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양공의 움직임은 전자의 움직임과 어떻다? 반대이다. 즉 양공의 움직임은 뭐와 같다? 전류와 같다. 즉 뭔가 전류가 흐르는 여기 오른쪽에 동그란 요거 있지? 요 회로랑 뭔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전자랑 양공이. 자, 계속해서 3분 동그라미 N형 반도체 볼게요. N형 반도체를 보자. 전원의 무슨 극에서 뭐가 계속 이동하여 추가될까? 자, 위에 그림 보면 여기 전자가 추가되고 있죠? 어느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계속 이동하여 추가된다. 뭔 소리야? 여기 있던 전자가 쭉 와서 여기까지 돌아온 거죠. 첫 번째 점. 전자는
어디와 어느 극쪽으로 이동해 보니까 P형 반도체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네. 자, 지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양공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위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동그라미, 그럼 PN 접합면을 보자. PN 접합면이 어딘데? 바로 여기 가운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면, 바로 여기 근처를 보자고. P형 반도체의 뭐와 N형 반도체의 뭐가 접합면을 통과하며 계속 결합할까? 바로 P형 반도체의 양공, 그리고 N형 반도체의 전자 계속 통과하며 뭐 한다? 결합한다. 첫 번째 점, P형 반도체 양공과 N형 반도체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위에 그림 보면 딱 보이죠? 양공들은 이렇게, 왜? 양전하처럼 생각해도 된다며. 양전하는 어디로 끌릴까?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린다고. 원래는 전자들이 플러스 극쪽으로 끌리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 바로 양공의 흐름이 생기는데, 마치 이거를 그냥 편리하게 양전하의 움직임 또는 전류라고 봐도 된다 했잖아. 그러니 양전하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린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그래서 N형 반도체랑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니까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어? 플러스로 끌리니까 PN 접합면 쪽으로 움직인다. 두 번째 점, 무슨형 바이어스, 즉 무슨형 전압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리면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면을 통과하기 쉬울까? 바로 이 순방향 바이어스, 다른 말로 순방향 전압. 순방향 전압이 뭔데?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리면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면, 이 가운데 접합면을 통과하기 쉽다. 그럼 이게 걸리면 통과하기 쉬운데, 그럼 통과하면 어떻게 돼? 서로 계속 결합하면서 여기서 전자는 또 계속 빠져나갈 테고, 또 여기 그러니까 P형에서는 전자가 계속 빠져나갈 테고, 그게 한 바퀴 돌아서 N형으로 다시 들어올 테고, 즉 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죠. 전자의 흐름, 전자의 움직임이 뭔데? 결국엔 그게 전류잖아. 그래서 5번 동그라미 전류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된다? 위에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의 과정이 계속 발생하니까 회로에 뭐와 뭐에? 전자와 양공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생기니까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른다. 왜?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럼 얘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건가요?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극 해놓고 지금 뭐야? 문제 간단히 그려보면 P형 N형 반도체, 요게 순방향이라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지금 전자는 어떻게 움직여? 그려봤더니 요런 식으로 움직이죠. 전자는. 그럼 양공, 즉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위에서 봤던 거랑 같네. 쌤이네. 즉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아까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징,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근데 지금 순방향 전압일 때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걸 봤어. PN 접합 다이오드에. 그러면 남은 한 가지 전원의 연결 방법은 전류를 흐르게 할까요? 안 흐르게 할까요? 전류를 안 흐르게 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학습지 8쪽에서 역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방향 바이어스는 아까 봤던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과 이름 자체가 어때요? 완전 반대겠죠? 그러면 얘는 PN 접합 다이오드에 어떤 식으로 전원을 연결한 걸까요? 네, 아까랑 반대.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원을, N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한 경우다. 그래서 아래 P형 반도체부터 보면 전원의 무슨 극에서 이동한 뭐가 무엇을 채운다. 위에 그림 봐봐. P형 반도체로 뭐가 들어와요?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무슨 극에서 이동한? 마이너스 극에서 이동한,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서 이동한 뭐가? 전자가. 그럼 여기 P형 반도체에 무엇을 채운다? 양공을 채운다. 양공은 그럼 무슨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전자의 움직임과 반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 걸로 보이겠죠?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뭐의 움직임으로 인해 무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 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는 무엇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양공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양공은 움직여요. 근데 혼자 스스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움직여야만 양공도 움직일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스스로란 말을 그래서 붙인 거야. 양공은 움직여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막 혼자 전자처럼 막 움직인다라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양공의 움직임은 전자의 움직임과 어떻다? 반대이다. 자, 두 번째 점. 전자가 양공을 채우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무엇이 없어질까? 양공이 없어집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순방향 전압에서도 결국에는 그 PN 접합면을 통과한 전자랑 양공이 서로 결합하니까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근데 아까 결합은 일어나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자가 또 빠져나가죠? 플러스 극쪽으로. 그러니 양공과 전자가 결합을 하지만 반대로 양공이 또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또 다른 의문점들이 막 들 것 같은데 일단 내용 한번 계속 볼게요. 3번 동그라미. 그럼 N형 반도체에서 한번 보자. 뭐가 전원의 무슨 극 쪽으로 이동할까? 그 위에 그림 보면 전자가 전원의 무슨 극? 플러스 극 쪽으로. 왜?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끌릴 거 아니야. 그러니 위에 그림 보면 전자가 N형 반도체를 빠져나가겠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가 사라지고 있어? 그치? 전자가 없어진다고. 오케이? 4번 동그라미. PN 접합면을 한번 보자. 여기 가운데 접합면 보자는 거야. P형 반도체의 뭐와? 양공과 N형 반도체의 뭐가? 전자가 접하면 서로 멀어진다. 그치? 왼쪽 보면 양공은 여기 왼쪽 마이너스 극 쪽으로, 즉 접하면서 멀어지고, N형 반도체의 전자를 보면 플러스 극 쪽으로 끌릴 테니까 여기 위에 플러스 극 있죠? 플러스 극 쪽으로 끌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첫 번째 점,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하면 서로 멀어진다. 방금 한 얘기죠. 두 번째 점, 무슨 방향 바이어스가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리면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을 통과하기 어렵다? 여기 E가 아니라 가겠죠? 자, 이 말 때문에 순간 헷갈려가지고 지금 잠깐 멈칫한 건데 요 가예요. 그럼 앞에 한번 볼까? 앞에도 여기도 순방향 바이어스 가라고 갖춰주면 되겠네요. 어쨌든 무슨 방향? 지금 무슨 방향 걸렸어? 역방향 바이어스, 즉 역방향 전압이 역방향 바이어스가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리며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면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역방향 전압은 여기 있던 전자가 요렇게, 선생님 아까
순방향 때처럼 이렇게 돌 순 없나요? 돌 순 있지. 그렇게 해서 여기 전자가 공급이 되겠지, P형 반도체. 근데 이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공급돼서 양공들을 채우지만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해.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양공이 추가로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그럼 N형 반도체에 또 전자가 추가로 공급이 돼? 안 된다고. P형 반도체에서 넘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5번 동그라미 전류의 흐름. 2, 3, 4 과정에서 반도체에 남아도는 뭐나 뭐가 없으니까 전자나 양공이 없으므로 이제 전자와 양공의 흐름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른다. 못 흐른다. 회로네. 전자와 양공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못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있던 순방향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방향 전압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P형에서는 전자 이동으로 새로운 양공이 생겨난다고 했어. P형 반도체에서는. N형 반도체에서는 그 P형 반도체에서 나온 전자들이 쭉 돌아서 새로운 전자들이 N형 반도체에 추가된다. 그리고 PN 접합면에서 뭐가 일어나?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여기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면을 통과하기가 쉬워져. 그러니 여기를 서로 통과하면서 즉 P형 반도체의 양공,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결합하고 이들이 서로 각 반도체로 넘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즉 양공과 전자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른다. 즉 전자가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고. 네, 이게 순방향 전압이야. 말했듯이 얘도 결합은 일어나. 전자와 양공이 이 PN 접합면에서.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전자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왜? P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탈출하고 N형 반도체에 전자가 공급되니까. 반면에 역방향 전압은 어떻게 돼? P형 반도체에서 전자와 양공을 채우고 N형 반도체에선 전자들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그런데 이 PN 접합면을 이 전자와 양공이 통과하기가 어려워. 또 극이 저렇게 아까 순방향 때와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니 양공과 전자가 각각 반도체의 한쪽 끝으로 이동한다. 즉 PN 접합면에서 멀어진다고. 멀어진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서로 멀어진다. PN 접합면에서. 그러니 결합하기도 어렵고 접합면 근처에서의 결합도 안 일어나죠. 순방향 전압과 차이점입니다. 네, PN 접합면 근처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도 안 일어나고 추가적인 양공과 전자의 생성이 어렵다 보니 결국 남아도는 전자나 양공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전자와 양공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없으니까. 왜?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면을 통과하기 어려우니 여길로 P형 반도체로 들어온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양공과 전자의 생성이 어렵다라는 거지. 이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단골 기출이거든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PN 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연결되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못 흐른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 P형 반도체에 뭘 연결하면? 플러스를 연결하면. N형 반도체에 뭘 연결하면?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뭐다? 전류가 흐른다. 뭔가 P
포지티브 그래서 플러스 극과 N 네거티브 마이너스 극과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게 순방향 전압이다. 반대로 P형을 어떻게? 마이너스 극과 N형을 어떻게? 플러스 극과 연결하면 전류가 못 흐른다. 뭔가 P 포지티브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N 네거티브에 플러스를 연결하니까 전류가 못 흐른다. 역방향 전압이다.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학습지 9쪽에서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그림과 같이 발광다이오드 LED,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를 전원장치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고, 그러면 문제에서 A에 연결할 때 빛이 방출된다 했으니까 방출된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B에 연결하면 방출이 안 된대. X 한번 쳐보자. B의 X는 P형 또는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선생님, 여기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발광다이오드 LED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발광다이오드 즉 LED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냐? 이 문제, 적어도 이 예제 1번 문제를 풀 때는 LED에 대한 개념을, 그 원리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경험만 갖고 있으면 이 LED에 대한 거는 넘어갈 수 있어. 우리의 경험이 뭐야? LED, 빛을 방출하는 건데 언제 빛을 방출해요? 당연히 전류가 흐를 때 방출하겠죠? 반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그 회로에 전류가 못 흐르면 LED 역시 켜지지 않겠죠? 즉 빛을 방출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 적용해봐. 아,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됐대. 그 얘기는 뭐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반대로 스위치 B에 연결했을 때 LED가 켜지지 않는다.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야?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래. 어떤 경우에 기억? 즉 빛이 방출될 때. 빛이 방출됐대. 그럼 뭐야?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고. 전류가 흘러. 그럼 이 스위치 A랑 연결된 저 회로, 즉 다이오드 A, PN 접합 다이오드 A가 회로에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니까 A에는 무슨 전압이 걸렸다?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어디에? 다이오드 A에, PN 접합 다이오드 A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라는 거지. 그래야 저 회로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그래야 LED가 켜져서 빛이 방출될 거 아니야. 전류가 흘러야. 그 얘기는 뭐야?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그럼 P형 반도체의 뭐와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어떻게 돼? 순방향 전압일 때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고 아까 했지? 그러니 기억번호 어떻게 돼? A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맞네? 왜?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뭘 보고 알았어? LED에 빛이 방출된다라는 걸 통해서 A의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른다.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아낸 거지. 니은번 볼게요.
전환장치의 단자 기억은 플러스 극이다. 자, A에 뭐가 걸려 있다고?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고. 순방향 바이어스, 우리 교과서 표현을 빌리면 그 얘기는 P형 반도체에는 뭐가 연결돼야 돼?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극이 연결돼야 된다고. 그럼 봐봐. P형 반도체랑 뭐랑 연결돼 있어? 쭉 가서 A랑 기역이 연결돼 있네. P형 반도체랑. 그럼 기역은 플러스 극, 순방향이어야 되니까. 그럼 N형 반도체랑 연결된 극은 마이너스. 그러니 기역은 플러스 극이 맞다. 라스트 디귿. X는 P형 반도체이다. 다이오드 B에 있는 X를 말하는 거네. 디귿번. 근데 지금 스위치를 B에 연결했대. 즉 B형 반도체라네. 다이오드 B를 회로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야?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거지. 빛 방출 X.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형 전압이 걸렸어? B에는 다이오드 B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그러면 역방향 전압은 뭐야? P형은 마이너스 극에 N형은 플러스 극에 연결돼야겠지. 그럼 이거 따로 가봐. 기역에서부터 기역 플러스에서 따라갔을 때 X랑 연결돼 있네. 그럼 X는 뭐여야 돼? N형 반도체. 아랫놈이 P형 반도체. 즉 따라서 X는 무슨 형 반도체? N형 반도체다. 그러니 디귿은 틀렸다.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네,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개념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예제 2번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예제 2번. 마찬가지로 학습지 9쪽입니다. 그림 가는 불순물 A를 도핑한 반도체 A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가 전자의 배열을 나타냈대. 불순물 A가 뭘까? 여기 가운데 불순물 A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게 반도체 A라고 하네. 나는 이 A를, 반도체 A를 포함한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에서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X, Y는 각각 P형,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야, 그림 봐봐. 전구에 불이 켜졌어. 그럼 회로에 전류가 흘러 못 흘러? 전류가 흐른다고. 전류 흘러.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A가 뭘까? 보면은 이 점 찍힌 게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 근데 여기 보면은 A 옆에 전자가 하나 더 있지? 그럼 이거 뭐야? A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야? 5개인 거지? 1번은 오라. 2번 A는 N형 반도체이다. 자,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원자를 불순물로 넣어서 도핑한 반도체를 우리 뭐라고 했지? N형 반도체. 2번도 오라. 3번 동그라미.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 즉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다. 그래야 전류가 흐를 테니 전구가 켜질 수 있지. 그럼 3번도 맞아. 그 얘기는 X는 N형 반도체. 미안. 여기 플러스 극과 연결된 게 뭐여야 돼?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얘가 N형 반도체겠지. N형 반도체. 그럼 X가 P형 반도체, Y가 N형 반도체인데 지금 반도체 A는 뭐야? N형 반도체라고. 근데 X가 A래. 아니죠? Y가 A인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
연습이니까 5번 동그라미까지 볼게요. 그래야 공부가 될 테니. Y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Y가 뭔데? N형 반도체라고. N형 반도체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지난 시간 뭐라고 했어? N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운반체 누구야? 전자. 그럼 P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운반체는 양공. 물론 N형 반도체에서도 양공이, P형 반도체에서도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요 전하 운반체 N형 같은 경우는 전자가 훨씬 많으니까 전도띠의 전자가, 반대로 P형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의 양공이 훨씬 많기 때문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운반체는 각각 전자랑 양공이다. N형은 전자가, P형은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왜 N형과 P형이 붙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했죠. N은 네거티브, 전자랑 연관이 있고, P형, 포지티브, 뭔가 양공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학습지 9쪽에 있는 예제 두 문제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 학습지 10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다이오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볼 거예요. 실제 다이오드의 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는 정류회로고요. 두 번째는 발광 다이오드. 아까 문제에서 살짝 봤던 바로 그 LED. 맞습니다. 빛을 내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고요. 세 번째는 광 다이오드입니다. 선생님,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같은 거 아닌가요? 언뜻 보면 굉장히 이름이 유사해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다이오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는 다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이오드의 이용을 본 후에 관련 예제들을 쭉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에 PN 접합 다이오드를 봤다.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회로의 전원에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으로 나눈다. 순방향 전압은 간단히 얘기해서 P형과 플러스 극을, N형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전자가, 양공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예제에서도 봤죠? 뭔가 언제 전자, 양공이 접합면으로 움직이는지. 언제 움직여요? 순방향 전압일 때 접합면을 향해 움직였죠. 반대로 역방향 전압은 P형의 마이너스 극을, N형의 플러스 극을 연결한다. 전원에.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못 흐른다. 그리고 아까 순방향 전압과 달리 전자와 양공이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안녕.